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앞전에 골조를 소개했던 적이 있고요. 자, 이번에는 이 사진에서 골조 말고 설비 관련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이 바닥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요. 근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문제는 이 틈새입니다. 지금 틈새에 대한 문제이고, 그리고 이 배관에 대한 부분에 문제도 좀 있고요. 자,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볼 건데, 자, 일단 첫 번째, 요 틈새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골조는 끝났어요.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전기 설비에서 전기가 작업을 마쳐서 현장을 떠났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지금 설비가 남아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, 바닥에 난방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자, 바닥에 이제 난방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맨 밑에 뭘 까냐면 비닐을 깝니다. 자, 근데 현재는 비닐을 깔지 않았어요. 근데 비닐을 안 깐 게 꼭 문제가 있다? 그렇게 보기에는 좀 전 개인적으로 그게 꼭 안 깐 게 꼭 문제가 있다?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. 자, 뭐 깔면은 더 좋죠. 근데 어쨌든 지금 안 깔려 있고요. 대부분의 현장들은 다 비닐을 깝니다. 자, 그랬을 때 비닐을 깔면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. 자, 어떤 부분이냐면, 보통 지금 여기 EPS 스티로폼을 깔았는데, 이 스티로폼을 깔기 전에 바닥에다 비닐을 까는데, 이 바닥에 비닐을 깔은 다음에 접어서 여기까지 올립니다. 여기까지 올려서 바닥에서 한 30cm 정도 올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비닐을 이렇게 대부분 고정을 하죠. 자,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, 여기다 이제 비닐을 깔아서 이렇게 접어서 올리죠. 현재 이건 외벽입니다. 자, 그럼 내벽도 한번 보자고요. 자, 이게 내벽이죠. 실내에 있는 내벽인데, 여기도 이제 비닐을 접어서 올립니다. 자,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외벽은 바닥에 틈새가 있어요. 이 틈새가 있는데, 이 틈새를 비닐을 접어서 올리는 순간 이 밑에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. 거의 대부분 기초의 수평이 안 맞아서 지금과 같은 이런 작업을 했을 때 꼭 현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. 나중에 방통을 치면은 이 밑에 다 채워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, 실질적으로 여기를 비닐을 말아서 올려버리면 절대로 이 밑에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차후 얘기하는 얘기들이 이제 어떤 얘기냐면, 사춤을 한다, 사춤기 갖다가 여기다 채우면 된다, 이렇게 얘기하는데, 실제로 사춤기는 여러분들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나 어떤 케이크 말들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, 사춤기라는 걸 거의 시멘트를 넣어서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채우는 거거든요. 되게 작업하기도 쉽지 않고 질게 하면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,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걸 해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. 자,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다 비닐을 쳐서 올린 상태에서, 또는 뭐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비닐이 없는 상태에서 EPS를 설치하게 되고, 여기다가 이제 몰타를 갖다 채우면 실은 이 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모든 작업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지 않도록 됐어야 되겠죠. 제가 항상 비유를 하는 게, 지금 이 상황이 미국이나 캐나다였을 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 얘기합니다. 자, 그러면 처음에 기초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골조로 진행된 것 자체가 문제예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상황을 이렇게 끌고 오지 않는다.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지금 여기 보면은 바닥은 확실하게 떴죠. 이게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, 이거 앵커볼트 박아놓고 위에다가 그 너트 꽂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큰 와샤를 끼워 넣습니다. 그 다음에 볼트를 가지고 이제 잠구 풀면서 이 높이를 맞춘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결국은 앵커 볼트들이 이 집 전체를 다 현재 떠받들고 있다. 뭐 기둥보 구조는 아니고, 그렇다고 뭐 볼트 구조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. 자,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떠받들고 있는데, 이게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. 지금 보시면 요 밑에 바닥선을 보면, 요 바닥선이 실내에 있는 내벽까지 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. 그러면 외벽만 현재 지금 그런 게 아니고, 이 내벽도 지금 거의 저런 식으로 다 떠 있다는 얘기죠. 자, 물론 이제 군데군데에 쐐기를 껴서 작업을 했을 겁니다. 자,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스티로폼 EPS 보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요 위에다가 와이어 메시 놓고 난방 파이프 설치한 다음에 몰타를 갖다 채우겠죠. 이때 몰타를 채우는 높이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 채우는데, 채웠을 때 결국 요 틈새로 과연 시멘트 몰타리 잘 들어가서 이 밑을 완전히 잘 채울 수 있느냐? 그거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. 다시 얘기하면 확실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. 자, 이게 현재 지금 이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고요.
또 다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보면은 외벽에 설비 배관이 있어요. 제가 이거 누누이 계속 강조를 하지만 외벽에 설비 배관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죠. 일단 구조적인 문제, 그리고 단열 문제, 동파 문제, 그리고 뭐 차원 문제, 모든 거에 대한 문제예요. 자,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을 보면, 자, 이게 지금 콘크리트 기초 속에서 이 배관이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게 지금 벽으로 빠져 나왔거든요. 예. 실질적으로 이게 땅속 콘크리트 기초에서 배관이 나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스택 벤트라는 게 있어요. 스택 벤트는 제가 나중에, 이건 뭐 국내 거의 99.9%가 다 부실이고 이 스택 벤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시공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99.9%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런데 제 예측으로는 아마 이 설비공이 이 스택 벤트를 여기다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. 이거 했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죠. 자,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. 이쪽에 그러면 이 파이프를 통해서 결국은 악취가 바깥쪽으로 나가거든요. 이때 이 파이프하고 이 창문의 위치가 굉장히 가깝습니다. 이게 법규 규정에서는 얼마냐면 이게 3m 이상 떨어져야 돼요. 10피트거든요. 3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바로 옆입니다. 그러면 이 배관에서 나오는 악취가 이 창문을 통해서 다 들어오죠, 다시. 그래서 이거는 일단 무조건 잘못됐고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. 여기를 보면 설비 시설이 다 끝났어요. 자,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구멍이 뚫려 있죠. 타공을 해서 지금 상수도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. 자, 여기도 타공을 했죠. 자, 그런데 이 타공을 했을 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. 하나 먼저 보여드리죠. 자, 여기 타공을 했을 때 요 끝에 남겨야 되는 길이가 있어요.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. 여기죠. 이거 남겨야 되는 길이가 있어요. 이게 하중을 받는 벽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기본으로 남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작업이 맞추면 안 되고,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작업을 했을 수도 있죠. 여기다 강철 띠새라는 걸 이렇게 대줘야 돼요. 그래서 안에 있는 이 배관을 또는 배선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. 현재는 그 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다 그 작업을 해야 되고, 이때 요 구멍을 뚫었을 때 요 부분, 요 길이가 최소 길이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 부분은 뭐냐면 이겁니다. 자, 하중을 받던 안 받던, 이게 지금 하중을 받는 내력벽이든 비내력벽이든 관계없이 끝에 무조건 16mm는 띄어야 돼요. 양쪽 끝에 보자고요. 다시 확대해 봅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요? 무조건 16mm는 띄어야 돼요. 16mm는 띄어야 됩니다. 제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은 과연 이게 16mm가 떨어졌는지는 사진상으로 확보가 되는지 여부는 어렵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16mm 이상 확보가 돼줘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 보겠습니다. 자, 이랬을 때 만약 이게 하중을 받는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차이가 있는데 이 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. 자,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. 만약 저 벽체가 2x4냐 2x6냐로 구분을 하는데 그냥 위의 그림을 현재 지금 예를 든다면 지금 이게 2x6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이왕이면 2x6로 하는 게 더 좋아요. 이유는 설비 벽은 배관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2x4로 하면 거의 최악입니다. 2x6로 해줘야 되겠고요. 자, 이때 2x6로 했을 때 하중을 받는다? 그러면 요 가운데 구멍을 뚫는 게 얼마? 최대 55mm까지 뚫을 수 있어요. 요게. 자, 뭐냐면 이 목재 전체 폭의 40%까지만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로 환산하면 55mm까지 뚫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벽체가 하중을 받지 않는다? 그러면 83mm까지 뚫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기억은 해보자고요. 이걸 무조건 2x6로 써줘야 되겠고,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이건 이제 상수 작업을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하수에 이 PVC 관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50mm 하중을 받으면 50mm 관 이상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쵸? 그리고 만약 이게 하중을 받지 않는 거예요. 그럼 75mm까지 관을 PVC 관을 사용할 수 있다.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건축주분들의 착각이 뭐냐면, 아, 이걸 내가 굳이 알아야 돼? 이거는 그냥 다 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? 아,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. 제가 이걸 30년 가까이 하면서 이 심각하고 이 불편한 얘기를 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더 이상은 개선되지 못한다는 걸 제가 확신을 하고 있어요.
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, 싫은 소리를 일부러 하는 겁니다, 지금. 저도 싫은 소리를 하는 거 싫고 듣기도 싫은데 이 소리를 제가 하는 거예요. 안 그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. 30년 동안 제가 엄청난 노력을 해왔지만 나아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집을 지을 건축주분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. 물론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.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. 아니면 그들을 가르치세요. 가르쳐서라도 제대로 된 사람한테 일을 주고 제대로 잘 하는 사람이 돈 벌 수 있도록 건축주분들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, 하나 더, 여기에 이렇게 제대로 설계를 하는 사람 1% 정도는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10%의 2%가 아니고 100% 중에 1%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 사람들이 좀 다소 비싸더라도 저는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. 이 모든 것이 다 앞으로 집을 지을 예비 건축주의 몫입니다.